뒷담화에 대처하는 가장 우아하고 치명적인 태도. 안녕하세요. 사람을 읽어드립니다. 서어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구석,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발을 들이게 되는 뒷담화라는 지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이름이 누군가의 안주거리가 되고 내가 쌓아온 노력이 비겁한 몇 마디 말로 난도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순간 우리 영혼에 가해지는 타격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훨씬 더 깊고 잔인합니다. 억울하시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일 겁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감히 나를? 이런 생각들에 휩싸여 밤잠을 설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서어린이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노가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적입니다. 뒷담화는 일종의 심리적 권력 게임입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평정심을 뺏어감으로써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착각을 사고 싶어 하죠. 여러분이 화를 내고 해명하고 같이 진흙탕 싸움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비로한 게임의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참으세요라는 식상한 위로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무의식을 처참하게 무력화시키고 여러분을 흔들려던 그 비겁한 시도가 오히려 여러분의 품격을 증명하는 무대가 되게 만드는 치명적인 반격의 기술을 전수해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은 평소보다 조금 길고 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견뎌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자존감을 얻게 되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상대할 그들의 뇌 속을 아주 정밀하게 해부해 봅시다. 왜 그들은 그토록 힘쓸게 당신을 깎아내릴까요? 심리학에는 트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부정적인 특성이나 열등감을 스스로 인정하기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타인에게 덮어씌우는 방어기제죠. 즉, 누군가 당신이 거만하다고 뒷담화를 한다면 사실 그 말은 나는 당신의 당당함이 부러워 미칠 것 같고 내 열등감이 너무 커서 당신을 낮춰야만 내가 숨을 쉴 수 있어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뒷담화는 결핍된 자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호감의 신호 중 하나인 거울 유련이 타인과 공감하고 연결되려 할 때 사용된다면 뒷담화꾼들의 거울 유련은 오로지 타인의 약점을 포착해 자신의 구멍난 자존감을 메우는 데만 사용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해소할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들의 공격은 여러분의 결점이 아니라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 순간 여러분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서늘한 측은함이 서리게 될 겁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호감의 신호로 따뜻한 온도를 강조했었죠. 하지만 뒷담화에 대처할 때는 이 온도를 아주 영리하게 비틀어야 합니다. 가장 하수의 대처는 뜨거운 반응입니다. 화를 내고 따지고 울분을 토하는 것. 이건 상대에게 네 독침이 내 심장에 정확히 박혔어 라고 확인해주는 꼴입니다. 그럼 중수는 어떨까요? 차가운 무시를 선택합니다. 말을 안 섞고 쌩하니 지나가는 거죠. 하지만 이 역시 나 너 때문에 기분 나빠 라는 에너지를 뿜어내기에 상대에게 타격감을 줍니다. 진정한 고수는 미지근함을 유지합니다. 상대가 나를 뒤에서 갈기갈기 찢어놓았다는 사실을 알아도 그 사람을 마주했을 때 어제와 똑같은 온도, 아니 평소보다 0.5도 정도 더 여유로운 온도로 대하세요. 시나리오, 단체 회식 자리, 내 욕을 주도한 선배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아한 반격. 선배님, 오늘 안색이 정말 좋아 보이시네요. 좋은 화장품이라도 바꾸셨나 봐요. 정보 좀 공유해 주세요. 이때 상대의 뇌는 극심한 혼란, 즉 인지 부조화의 늪에 빠집니다. 분명히 내 욕을 들었을 텐데 왜 나한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호의를 베풀지? 설마 내 뒷담화가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나? 자신의 공격이 허공을 가르고 돌아와 자신을 때리는 기분. 상대는 여러분의 그 미지근한 여유 앞에서 스스로의 초라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잔인한 복수라는 말,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누군가, 야, 누가 네 욕하더라? 라고 전해줄 때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클래스가 결정되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라고 묻는 순간 여러분은 패배합니다. 대신 언어적 점화 기술을 사용하여 상황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세요. 제가 소어리님께 추천드리는 마법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아, 그분요?
사실 요즘 그분이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셔서 그랬나 보네요. 이해해요. 그럴 수도 있죠. 이 짧은 문장에는 세 가지 치명적인 심리 전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대상화의 해제, 상대를 나를 공격하는 적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 혹은 불쌍한 사람으로 프레임을 전환합니다. 도덕적 우위, 분노 대신 이해와 관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훨씬 더 그릇이 큰 사람이라는 점을 각인시킵니다. 공격의 무력화, 상대의 뒷담화를 가치 있는 정보가 아니라 힘든 사람의 헛소리로 전락시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뒷담화꾼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던진 오물이 여러분의 우아한 필터링을 거쳐 불쌍한 사람의 하소연으로 변질되어 돌아옵니다. 그 수치심은 그 어떤 욕설보다 강렬하게 그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을 겁니다. 이제 실전 행동 지침입니다. 뒷담화 당사자와 피할 수 없이 대면했을 때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3초 침묵의 법칙을 사용하세요. 상대가 은근히 비꼬는 말을 던진다면 즉시 대꾸하지 마세요. 3초 동안 그 사람의 눈동자가 아닌 미간을 가만히 응시하세요. 1, 2, 3. 인간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구린 구석이 있는 사람은 이 3초를 3시간처럼 느낍니다. 3초 뒤에 아주 낮은 톤으로 방금 말씀 참 흥미롭네요. 한마디만 하고 살짝 미소 지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상대는 등 뒤에 식은떡이 흐르는 것을 느낄 겁니다. 둘째, 배꼽의 법칙을 역이용하세요. 영상 분석에서 배꼽은 관심 있는 곳을 향한다고 했죠? 뒷담화꾼과 대화할 때 여러분의 배꼽은 절대 그를 향해서는 안 됩니다. 몸은 45도 정도 비껴 세우고 시선만 가끔 주어 너는 내 온전한 집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무의식에 심어주세요. 여러분이 커피잔을 드는 동작, 가방을 정리하는 동작 하나하나를 아주 천천히, 우아하게 하세요. 상대가 재촉할수록 여러분은 느려져야 합니다. 그 속도 차이가 바로 권력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건 정말 고수들만 할 수 있는 최종 병기입니다.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에게 아주 사소하고 그 사람이 잘하는 분야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소월이님, 제가 이번에 인테리어 소품을 좀 고르는데 소월이님 안목이 제일 좋으시잖아요. 이것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잠깐만 봐주세요. 이게 왜 치명적일까요? 인간의 뇌는 행동과 생각의 일치를 원합니다. 나를 돕는 행동을 하는 순간 상대의 눈은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쟤를 욕했는데 지금 쟤를 돕고 있네? 그럼 사실 나는 쟤를 좋아하나? 혹은 제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가? 자신이 던진 도끼에 스스로 중독되지 않기 위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에 대한 공격성을 낮추게 됩니다. 적을 나의 조력자로 강제 전환시키는 가장 고단수의 심리 조작술이죠. 마지막으로 그 사람과의 대화를 끝내고 돌아서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호감의 신호에서는 0.5초의 시선을 더 머물라고 했지만 뒷담화꾼에게는 0.1초의 시선도 아끼세요. 용건이 끝나면 미련 없이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시선을 거두고 여러분의 공간으로 돌아오세요. 디지털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NS에 저격글을 올리거나 슬픈 노래로 상태 메시지를 바꾸는 것, 그건 그 사람에게 나 지금 너 때문에 아파 죽겠어 라고 울며 매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SNS에는 그 어느 때보다 압도적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일상만 전시하세요. 그 사람이 몰래 당신의 피드를 훔쳐보며 내가 아무리 짖어도 저 사람의 세계는 저렇게 견고하고 눈부시구나 라는 좌절감을 느끼게 하세요. 당신의 행복이 그에게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뒷담화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기술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사자가 개가 짖는다고 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같이 짖던가요? 사자는 그저 자신의 왕국을 유유히 거닐 뿐입니다. 짖는 건 개의 본성이고 무시하는 건 사자의 위험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들보다 앞서 달리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훈장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은 뒷담화의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이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겨주세요. 남이 던진 쓰레기를 내 방 안에 들여놓지 마세요. 쓰레기는 그냥 길가에 둔 채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어 나가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쓰레기는 썩어 없어지겠지만 여러분의 정원에는 향기로운 꽃들만이 가득할 테니까요. 오늘 저 소월인이 드린 이 마음의 갑옷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길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말 못할 상처로 가슴이 시커멓게 타버린 분이 계신가요? 혼자 앓지 말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 그 상처 위에 따뜻한 공감을 덮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마음이 자유롭고 우아하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사람을 읽어드립니다. 소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